그럼 오늘의 주제 사역동사 ge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역동사까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원칙이 있어요. 오늘도 정리하고 가야겠죠? 복습, 또 복습만이 영어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자, 목적보호란 목적어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목적보호 자리에는, 보호 자리에는 목적보호뿐만 아니라 주격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올 수 있다 라는 규칙이 있었고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어, 안 되는데 쓰고 싶다면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라 그랬죠. 그리고 분사, 우리가 많이 듣는 과거분사, 현재분사는 형용사다, 동사 아니다. 목적보호 자리에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 있다, 형용사니까. 자, 근데 사역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도 to를 안 쓴다, 원래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 어느 순간 안 쓰게 되었다, 현대 영어에서는 to를 쓰면 오히려 틀린 문장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규칙 파괴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떠세요?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영상 시청하면서 차곡차곡 쌓은 원칙들이니까 굳이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강부터 쭉 들으셨다면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저 원칙을 알고 사역동사계의 이단아 get 오늘 공부할 건데요. 학교나 학원에서 이거 사역동사의 예외라고 많이 가르치는 바람에 예외하면 뭔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들은 내가 왜 저것 때문에 고생했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드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원칙이라는 걸 적용하면 외울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성격을 get은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것이 이 사역동사 get이거든요. 우선 우리가 저 사역동사 get을 처음에 접하면서 왜 당혹스러웠는지, 저게 왜 귀찮고 심지어는 난해하게 느껴졌는지 옛날에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사역동사를 배우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예문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I had him lengthen my trousers. 여기서 lengthen은요, 형용사 long의 동사형이에요. 여기서 단어 공부 살짝 한 번만 하고 갈게요. long, 긴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length, 길이라는 명사입니다. 야, 저 길이가 짧네, 길이가 기네 할 때 쓰는 명사예요. 근데 이 뒤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요. 그래서 lengthen 하면은 길게 하다, 느리다, 길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en이라는 철자를 단어의 뒤에 붙이면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비슷한 예를 더 들어드리면 short, 짧은 이란 형용사고요. shorten, 이렇게 뒤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요. 짧게 만들다, 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wide, 넓은 이란 형용사죠. 근데 여기에는 e가 뒤에 있으니까 n만 붙이도록 할 거예요. widen 이러면은 넓히다, 넓게 만들다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단어 뒤에 이렇게 짜투리로 붙은 것을 전미사라고 하는데, 이런 전미사 알아두면 단어력 향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전미사, 접두사 잔뜩 모아놔서 단어 공부하라는 책들이 있어요.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까먹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 까먹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까먹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먹어서 그런가 한 번 들어도 자꾸 까먹어 그러시는데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 젊을 때는 한 번 듣고 다 기억하셨어요? 한 번 듣고 다 기억하셨으면 서울대 하버드 가셨겠죠. 박사학위 서너 개 따고 지금쯤 엄청 유명한 사람이 돼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몇 번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암기도 못하고 다 까먹고 그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까먹는 건 또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이 들었다고 자꾸 까먹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까먹으면 그냥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까먹으면 또 보고.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교 1등도 그렇게 해요. 그 전에 EBS에서 방영됐던 0.1%의 학생들을 다룬, 즉 소위 1000명 중에 1등하는 학생들을 취재해보니까 전부 또 반복 또 반복이었어요. 한 번 듣고 착 기억하는 애들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쟤 원래 잘해,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쟤 원래 영어 잘해 이러거든요. 아니, 원래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니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까먹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접두사, 전미사를 알아두면 단어력 높이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지 마세요. 그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이면 기억이 정말 안 되고요, 한 개 까먹을 거 100개, 1000개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꾸준히 그때그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가시게요. 이번에는 en을 그럼 앞에다 붙여볼 거예요. 그래도 동사가 됩니다. courage, 용기라는 명사인데요, 앞에 en을 붙여서 encourage 하면은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encourage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목적 보호 배웠으니까 이거의 용례를 지금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자, 나는 그에게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나는 그에게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자, 동사 어딨나요? 격려했다. 누가 격려했다? 내가 격려했다. 그럼 조동사 나오네요. 내가 격려했다. 나는 격려했다. I encouraged. 과거형이니까 시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격려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격려했을까? 자, 누구에게 격려했어요? 그에게. 힘 갖다 쓰시면 되겠죠? 뭐 하라고 격려했나? 공부하라고. study. 자, 근데 공부는 누가 해요? I가 해요? 힘이 해요? 그죠? 힘이 하는 거예요. 내가 격려했고 격려를 받은 걔가 공부하는 거지. 근데 힘은 여기서 목적어잖아요. 내가 격려했다 그에게 그랬으니까 얘는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공부하는 거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목적 보호라고 배웠어요. 목적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 온다? 명사, 형용사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study, 공부하다는 동사거든? 안 되겠네. 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야겠구나.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앞에 to 붙이는 거라 그랬죠.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고 싶으면 to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I encouraged them to study. 이렇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encourage A to 원형 해가지고 A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 A에게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 이렇게 공식화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이 공식 모르는데도 자연스럽게 목적 보호 자리네. 근데 동사가 오네. 그럼 to 붙여야지. 이렇게 갖고 공식을 우리가 마치 만든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면 이렇게 처음 보는 동사가 나와도 그 뜻을 잘 살펴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장을 만들어 쓰실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무슨 여행 영어, 호텔 영어, 쇼핑 영어, 문장 달달달달 외워갖고 외운 거 하나 써먹고 끝나는 그런 영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직접 만드시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원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large, 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앞에 en을 붙여요. enlarge. 그러면은 크게 만들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rich, 많이 보시는 단어죠? 부유한, 또는 뭔가 물자 같은 게 풍부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요. en을 붙여서 enrich. 그죠? 이렇게 하면은 부유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요즘 뭐 커피에다가 뭐 이렇게 크림 같은 거 많이 얹어놓고 와 크림이 리치하네, 뭐 거품이 리치하네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거품이 부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품이 풍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 n은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동사를 만든다. 자,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문장 I had him lengthen my trousers를 해석해보면 I, 나는 had, 시켰다. 사역동사죠. him, 그에게, 누구에게 시켰나? 그에게, him, 목적어예요. 그럼 뭐 하라고 시켰지? lengthen, 느리라고. 내 바지를 길게 만들라고 시켰다. 자, 그럼 바지를 느리는 건 누구예요? 아이가 느리나요? 힘이 느리나요? 그쵸? 바지를 느리는 건 힘이에요. 근데 얘는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느리는 거니까 lengthen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목적 보호 자리에 lengthen, 저 동사가 올 수 없죠. 그래서 원래는 to를 붙여야 하지만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역동사 have, make, let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해요. 쫙 설명을 합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 안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사역동사 get을 설명하는 부분이 드디어 나오는데 책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사역동사 get은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쓴다. 오메? 잉? 여태껏 안 쓴다며. 그러니까 사역동사 get은 예외적으로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쓰나 보다. 우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태 사역동사 make, have, let은 목적 보호 자리에 to 안 쓴다.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다가 갑자기 get이 튀어나오면서 얘는 to 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I got him to lengthen my trousers.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들은 사실 이 대목에서 좀 짜증이 나겠죠. 이렇게 뭔가 예외 같은 것이 등장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짜증을 푹 들고 그래 할 수 없네. get은 to를 쓴다. get은 to를 쓴다.
have, make, lesson 2를 안 쓰지만 얘는 2를 쓴다. 이렇게 열심히 외워놔요.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장이 또 이렇게 나와요. 예문이. I got my trousers lengthened. 이걸 보는 순간 멍해지죠. 아니 이게 뭔 사기를 이렇게 치나? 얜 뭐지? 아니 2페이지가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2줄 위에 사역동사 get은 to를 쓴다며. 근데 여기는 왜 또 to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혼자 멋대로 결론 내려버려요. 아,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가? 아니 근데 분명 저기 설명에는 to를 써야 된다며. 이쯤 되면 영어가 원수처럼 느껴지면서 확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저 내용을 보고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하고 고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걸 보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혈압이 올라요. 멘붕이 옵니다. 아니 get은 to를 써야 한다며. 근데 불과 그 말 2줄 아래 to가 없는 예문이 툭 튀나오네? 아 이거 책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또 출판사 잘못을 의심하기도 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저 두 문장을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지난 영상을 착실하게 보셨다면 이미 우리는 저걸 이해할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저기서 잘못된 인식 하나 바꿔야 됩니다. 저 설명을 가만 보면 마치 사역동사 make, have, lesson 정상인데 get만 혼자 삐딱선 타갖고 유난 떨면서 to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러니까 make, have,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정상적이고 get이 예외적인 경우처럼 느끼게 돼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잘 보세요. 목적 보호 자리에는 동사 뭐다? 오려면 to 붙여야 돼. 이게 원칙이죠.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는 건 make, have, let 이놈들일까요? 아니면 get일까요? 그쵸. get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사역동사지만 얘는 규칙을 착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원리 원칙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사들처럼. 근데 오히려 make, have, let 얘들이 원칙을 어기고 삐딱선을 탄 거죠. 즉 원칙에서 벗어난 문법에서 벗어난 예외는 get이 아니라 make, have, let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문장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I got my trousers lengthened. 자, 나는 I 시켰다. got 누구에게? 내 바지에게. 와, 지난 영상에서는 자동차한테 뭘 시키더니 이번엔 바지한테 뭘 막 시켜. 유연하죠, 영어는. 우리말로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표현인데 영어에서는 이게 자유로워요. 이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제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네 쓰고 싶은 말 맘대로 써라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우리말이 더 힘들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는 시켰다. 그에게. 이건 되는데. 나는 시켰다. 바지에게. 이건 안 된대. 외국인은 또 이걸 외워야 돼요. 한국어는 시킨다라는 동사를 쓸 때 무생물을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걸 또 외워야 돼요. 이런 표현상의 유연성은 오히려 한국어가 더 제약이 많습니다. 까다로워요. 제약이 많다는 건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는 거고요. 규칙이 많다는 건 이해해야 할 것 또는 외워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배우기 까탈하고 까칠한 언어인지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바지에게 시켰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더 편하잖아요. 아무한테나 시키면 되니까. 바지가 목적어야. 바지에게 그랬으니까. 근데 그 뒤에 목적 보호가 느리다예요. 느리다. 바지와 느리다. 따져볼까요? 바지가 느리나요? 느리는 걸 당하나요? 바지가 혼자 생각해. 아, 요즘 우리 주인님이 키가 커져갖고 내가 좀 더 늘어나야겠는데 그러고 막 스스로 늘어나요? 무섭죠? 자, 바지는 느린다, 느리는 걸 당한다. 당한다 개념이에요. 느려진다, 느리는 걸 당한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의 관계예요. 영어에서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과거분사예요. 근데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 했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맞네?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만 올 수 있다 했잖아. 근데 과거분사는 형용사야. 당연히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to를 붙일 이유가 있을까요? to를 왜 붙였죠?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뭐다? 근데 동사 쓰려니까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to를 붙이는 거거든요. 형용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당연히 원래 갈 수 있는 거니까 to를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게다가 to는 동사 원형 앞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단 말이잖아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나 과거분사 앞에는 애초부터 하늘이 무너져도 to를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쓰고 싶어도 못 써. 자, 그럼 저 두 문장에서 왜 첫 번째 문장에는 to가 있는지, 두 번째 문장에는 왜 없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사실 옛날부터 사역동사 make, have, let, get은 원래 한 팀이었어요. 당연히 규칙도 잘 지켜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오면 to도 쓰고 바른 생활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한 200년쯤 전부터 make, have, let이 슬슬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get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지. 근데 어느 순간
얘들이 아예 범죄 조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눈치라도 봤거든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to를 써봤다가 슬쩍 눈치 보고 안 썼다가 이렇게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이젠 아예 대놓고 안 써버리네. 대놓고 막 나가자는 거지. 그 모습을 보고 사역동사 get이 너무도 놀라고 슬퍼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 헛나왔어요. Oh my God 이래야 되는데 Oh my get 잃어버린 거예요. 허접한 개그지만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얼굴이 뜨겁네 지금. 자, Oh my get. get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 규칙을 지키길 바라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역동사 get은 여전히 규칙을 잘 지키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h my get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 보호를 갖는 동사들과 똑같아요. 준법 시민. 근데 make, have, let 이것들이 정상적인 시민들의 세계에서 이탈해서 지금도 규칙을 파괴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떠세요? get이 예외일까요? make, have, let이 예외일까요? 그쵸? make, have, let 얘들이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예요. 근데 마치 우린 get이 이상한 놈인 것처럼 유별난 것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 모두 get한테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하고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이해하셨다면 사역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집에 있는 영어책 있으시면 사역동사 편 보시면서 지난 영상, 이번 영상에서 보신 거 적용해 보십시오. 그전과는 달리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은요, 드디어 주격 보호를 다루게 될 거예요. 사실 주격 보호도 목적격 보호도 보호라는 말을 쓰지만 전통적인 교육, 지금껏 해왔던 영어 교육 체계에서는 주격 보호가 목적격 보호보다 더 이야기가 까다롭거든요. 길지도 않은 문장인데 애들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가져와요. 그럼 딱 보면 거의 영락없이 주격 보호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주격 보호를 아시면 반대로 또 외워야 할 것들이 확 줄어들어요. 자,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